얌전한 중에 저기 우리가 흔히 여기서 나오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수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가 나타낸 것을 보고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나온 수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5고 네 번째가 7이고 다섯 번째가 9고 여섯 번째가 6이죠? 네. 자, 그래서 흔히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수를 1항, 두 번째가 2항, 세 번째가 3항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 수를 붙여요. 자, 그럼 여기는 몇 항 그러면은 몇 번째 수라는 의미죠? 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밑에 나열되는 수들은 선생님이 자연수를 썼으니까 그렇지 여기 밑에 이렇게 나열되는 수들은 뭐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루트 2, 루트 2, 3루트 2, 4루트 2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매기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수는 늘 자연수잖아요. 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순서에 쓰이는 수들은 늘 자연수고요. 자, 그러면 첫째는 1이고 둘째는 3이고 셋째는 3이고 5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순서수와 실제 그 순서에 나열되는 수들을 이렇게 짝지어서 나타내면 이것도 함수관계예요. 함수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떤 자연수 n이라는 놈이 있고 자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1, 2, 3, 1항, 2항, 3항, 4항 등등등등등.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연수 n에서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 자, 그래서 자연수 n에서 어떤 실수에 대한 이제 집합에서 이 1 대응하는 수 1, 지금 1항이 1이니까 2항이 3, 3항이 5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거 맞죠? 네. 4항이 7.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수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몇 번째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짝지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연수 n이 정의역이 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도 엄연히 함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열들을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항들의 차이,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가 얼마죠? 2요. 2. 여기는요? 차이가? 2요. 네, 여기는 몇 차이 나요? 2.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가 다 이렇게 일정한 수열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일정한 수열을 보고 우리는 이제 흔히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일정하게 이제 2가 늘어나는 규칙으로 보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가 거꾸로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반대로 쓰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 3, 1, 마1, 마3, 마5, 마7 뭐 이렇게. 자, 이번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웃하는 항의 차이가 여기 이웃하는 항의 차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다음 항 빼기 전항이야. 다음 거 빼기 전 거, 다음 거 빼기 전 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웃하는 항의 차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들의 차이를 보고 우리는 이 등차수에서 뭐라고 그래요? 공차라고 불러요. 오. 네, 생각나는 거 있죠? 공차니까. 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 공차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런 수열들을 이제 나열해서 이런 등차 수열에 이제 항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내가 20 변하네? 그러면 이제 보통 하게 되는 짓거리가 뭐냐면, 내가 보면 한 10항 정도 되면 이게 얼마일까? 이런 걸 구하게 돼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1항에서 10항까지 몇 번 건너뛰어봐야? 9번. 그러니까 여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2를 몇 번 더 해야 돼요? 9번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계산할 때 1 더하기 2 곱하기 9 하면 됩니다. 19. 네. 자,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31이라는 항이 있어. 이건 도대체 몇 번째 나오는 수일까? 이런 거 구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16.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에서 30까지의 차이를 심각하는 거죠. 네. 자, 1에서 31까지 차이가 30이고 2씩 15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1항에서부터 15번 더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n이 15, 16? 네, 16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작업이 조금 우리가 쉬우려면은 자 그러면 내가 n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계산되는 수가 올 거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번째에는 어떤 항이 올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n이랑 반드시 여기 오는 수랑 관계가 있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n항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1에서부터 2를 몇 번 더했는지 n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우리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하는 걸까요? n번 더할 거야? n-1번 더할 거야? 네, n-1번 더해요. 무슨 말인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2n-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n번째, 내가 2n-1이라는 식으로 그 n번째 항이 계산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이거 함수라고 그랬죠? 우리 함수에서 어떤 이제 이게 지금 함수로 따지면 이게 x거든요, x. 그리고 여기는 이게 y고, 그러니까 내가 함수로 따지면 x와 y의 관계식을 y는 몇 x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 x에 들어가는 수가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흔히 자 n항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여기 순서수로 n이라고 붙이고요. 자 여기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열의 어떤 항들을 쫙 나열한 거니까 자 몇 번째 수라는 의미로 저렇게 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7 자 이렇게 의미하는 게 뭐야? 몇 번째 수? 자, 7번째 수. 그러면 내가 n번째 수를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n자리 뭐 대입해서 구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이라고 7번째 항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내가 n번째라는 순서수가 주어지면은 2n-1로 계산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공차를 이용해서를 이제 계산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구조가 원래는 어떠냐면은 자 공차가 자 이제 일반적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등차수열 여기서 등차수열을 이루는 항들이 있어요. 그럼 등차수열을 우리가 이제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공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들의 차이를 일정하다고 그랬고 그 항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D라고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D라고 쓰고 이런 D들을 1항에서부터 여러 번 더해서 n번째 항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D가 여기 있는 이 n의 개수예요, 반드시. D를 여러 번 더하잖아요. D를 몇 번 더하냐? n-1번 더한다. 첫 항에서부터. 자, 아까 식의 의미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원래는 AN 구하형식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첫 항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공차를 n-1번 더하게 될 거야 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n에 대한 반드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네 그렇죠. n의 1차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은 이제 등차 수열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제 80% 배운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20%는 뭐냐? 자 이 식의 이제 또 다른 의미를 이제 조금 알아보시는 건데 자 이렇게 내가 AN은 2n-1 이거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게 수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정의역 자연수인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AN 같은 게 Y 역할하는 거고 N이 X 역할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보는 함수에서는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자 Y는 2x-1로 번역하면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식. 자 그럼 기울기가 얼마죠? 2죠. 자 그럼 기울기가 2죠. 그럼 기울기가 2라는 것의 의미는 뭐였냐면 x가 어떤 이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의 비율이 늘 2배 차이다. 그러니까 x가 이제 2.5 변하면 2.5 증가하면 y는 5 증가한다. 이런 식의 의미인 거죠. 무슨 말이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x1, y1, x2, y2 이렇게 순수상 두 개가 주어지면 이렇게도 했었어요. 이렇게 구해서 기울기를 만들기도 했었죠. 자, 이게 등차 수율이랑 비교가 돼요. 아까 이제 저기 썼던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13579로 돌아갑시다. 자, 지금 1항일 때 1이죠? 네, 5항일 때 9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럼 1항에서부터 5항까지의 차이가 공차 몇 개 차이예요? 그렇죠. 4개 차이죠.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그 1에서 9까지 이제 좀 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1에서 9까지 지금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1항일 때 5항일 때 보니까 자, 실제로 여기 순서수요. 자, 여기 있는 이 501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일종의 이제 함수에서는 이제 1차함수에서 엑셀 변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수의 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순서수가 4번 차이 난다는 얘기는 공차가 4번 증가했겠네. 그러면 실제로 그 항들의 차이는 얼마였지? 라고 하면은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죠. 여기 5항, 여기 1항이니까. 맞죠? 근데 얘네들의 차이는 실제로 902니까 얼마죠? 8.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1분의 여기 901을 하게 되면은 4분의 8이니까 뭐가 나오죠? 2. 자, 이게 뭐였죠? 공차.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식의 의미로 바꾸면은 내가 어떤 순서수가 이제 m과 n이야. 이제 순서수 m과 n 여기서 m이 더 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n분의 n-n 한 다음에 자, 내가 여기서 n항 마이너스 n항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여기서는 이제 공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순서수의 차이를 보고 내가 순서수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공차도 그만큼 정비례해서 늘어났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실제 항들의 차이를 순서수의 차이로 나누면 이게 공차예요. 이렇게도 좀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남아있는 20%가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일반항 구하는 식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내가 1항을 알고 있고 n번째 항을 공차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데 그 공차가 뭐냐면 자, 1항과 n항의 차이, 순서수의 차이는 이거죠. 1항과 n항의 차이. 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항들의 차이에다가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요. 그 양변에 n-1을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a1을 이항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이 식의 의미는 이제 등차수열의 공차를 이제 구하는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은 문제 풀 때 이것까지 알고 풀면은 조금 문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173쪽 보자고요.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있는 이제 n항 여기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 n에 대한 1차식 이후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1차함수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 173점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2번.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요. 일반항 구하라고 해서 n번째 항이 뭔지 구하라고 n에 대한 식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n번째는 어떻게 나올 거다, n번째 어떤 수가 나올 거다라는 걸 순서수인 n을 이용한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함수로 따지면 함수식 구하는 거예요. 함수식.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뭘로 시작할까요? 몇 n으로 시작해요? 반드시 3. 마이너스 3? n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첫 항이 얼마 나와야 된대요? 11. 네,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1 대입했을 때 10을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네. 뒤에 얼마 붙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일반항 나오는 거야. 5. 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1,11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세요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함수 관계인 거고 다만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와 이런 등차수의 차이는 정의역이요. 1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별말 없으면 여기는 정의역이 순서수, 즉 자연수.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수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얼마씩 늘어나죠? 4. 네, 4씩 늘어나죠? 첫 항이 얼마예요? 1. 네, 그러면 4n으로 시작하겠네요?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일반항을 구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자, 이제 보통 문제들은 이런 일반항을 구해서 이런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처음으로 뭐 음수가 되는 항이 어디냐, 몇 항이 얼마냐, 뭐 이런 등등등등의 이제 온갖 문제들을 좀 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령들을 다 이런 이제 등차수열의 이제 의미들을 모두 다 풀 활용해서 문제 다루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한쪽 넘어가면은 174쪽에 와우. 이제 3번 문제 5항이 얼마다? 그리고 되고 그러면은 11항이 57. 57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학 공부 책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등차 수열이라는 게 어떤 일차함수와 이제 비교되는 것들의 의미가 책에서는 잘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여기로 아마 알고전이나 이 알고전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서점에서 파는 어떤 수원 개념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뭐 이렇게 일차함수라는 말을 좀 아주 간단하게 하거나 문제풀이에 이용하지 않거나 그렇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공차라는 것의 의미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는 이제 이웃한 항들의 차이가 하나하나가 공차인데 5항과 11항을 보면은 공차 몇 개 차이 나요? 자, 11항하고 5항이니까 6개 차이 나죠? 그 6개를 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항의 차이는 몇 차이 나요? 자, 우리 항상 순서 맞춰야 돼요. 40. 자, 마이너스 40이라고 마이너스 48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 네. 그렇죠. 갑자기 두 자리 빼기 세 자리 하니까 어떻게 어려워요? 사인, 코사인 이런 게 쉽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공차가 이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실제 항의 차이가 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공차 6번만큼의 차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10으로 옮기면 저렇게 공차 구간식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랑 비슷해지는 거냐면 1차원수 기울기 구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5항일 때 105, 11항일 때 57, 5,105와 11,57을 지나는 1차원수의 기울기 구하는 식이랑 저거랑 다르게 뭐가 있어? 다르지 않잖아. 이게 1차원수 빠지면 공차라는 게 x가 1씩 증가할 때마다 y가 얼마 늘어나니? 이거 물어보는 게 지금 공차잖아요. 네. 1차원수랑 다르게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차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하나는 짓거리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항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실제로 이제 공차를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해서 첫 항을 구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 물론 이제 1항을 못 구하는 건 아닙니다. 5항에서부터 공차를 4번 빼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1항을 못 구하지 않는데 이제 일반항을 먼저 그냥 구해요. 어차피 일반항 구해서 이제 이번 문제 풀 거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공차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8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5항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해야 되냐?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이제 여기 뒤에 들어붙는 수 상수항 계산하시면 돼요. 140. 네, 100, 아 마이너스 40. 네, 145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차는 마이너스 8이고 1항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죠? 137인가요? 이거 맞나요? 선생님 계산 별로 이렇게 믿지 마세요. 138 더해서 135 나오나 보면 되죠. 네. 자, 지금 너무 간상만 하지 마시고 머리 좀 써주세요. 자, 그럼 15항을 구해보세요. 여기 15항 구하세요. 여기 엔데식 뭐 대입하면 돼요? 15. 네, 대입해서 계산하면 15. 25가 나오고요. 그럼 세 번째. 자,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한. 그럼 내가 마이너스 8에다 왜 일일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항을 구했는데 왜 일일이 구해?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음수가 될 때가 언제인지 n의 범위를 구하면 되잖아. 네. 우와. 자, 그러면 8분의 145니까 대분수. 18. 15? 네, 자, 여기서 대분수를 고치면 1로 이게 8이면 8, 65 나누기 8에서 18가 18분의 1인가요? 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8과 8분의 1보다는 커지기만 하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된 항이 몇 번째? 제일 최소값이니까? 네. 그렇죠. 19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서로 다른 두 항을 알려줘도 등차 수열이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기울기 구하듯이 공차 구하고 일반항 만들어서 문제를 하라는 짓거리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등차 수열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문제풀이의 흐름이 이게 등차 수열의 문제풀이 전반에 이제 깔리는 이제 좀 이제 흐름이고요. 자, 그거를 또 이용하는 문제 이제 174쪽에 유제 3-3번이요. 자, 거기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3과 7 사이 몇 개의 수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이루는 항이 총 몇 개죠? 6개. 자, 그럼 여기가 1항이고 여기가 몇 항? 6항.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공차 구해봅시다. 이제 6항과 1항의 차이를 실제로 이제 순서수의 차이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공차 구하는 식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공차를 구해버리면 5분의 10이니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몇씩 더하면 돼요? 네, 2씩 더하면 차례로 다 보여주는 거야. 끝.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등차수의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놈인지 이제 또 기본적인 작동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하게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등차 중앙. 네,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용어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175쪽 보시면 되는데 등차 중앙. 근데 요거 진짜 우리가 이 참수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가 세 개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따지면은 이 A, B, C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배운 게 있어요. 여기가 A, B, C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제 수직선에 놓여져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상당히 도용하고 등비수도 마찬가지지만 등차 수열들은 상당히 도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금요일날 현행할 때 좀 예,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서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어야 일정하게 늘어나서 등차 수열을 이루지. 세수가 수직선에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운데는 양옆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 끝에 하고 가운데 2배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등차수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양 끝의 합을 나누기 이해하면 됩니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앙이 비록 이렇게 세 항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5개의 수. 자, A, B, C, D 이렇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가운데인 C를 구하는 방법 BD를 더해서 2로 나눠도 되지만 뭐뭐 더해서 2로 나눠도 돼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 더한 거야. 거기서 서로 다르다 안 다르다? 자, 그러니까 BD 더한 것도 C의 2배고 A 더한 것도 C의 2배.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는 거 맞죠? 네. 홀수항의 홀수항의 값을 더해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요. 문제에서 어떻게 조건들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우리 홀수만 봤으니까 짝수도 볼까요? 자, 짝수는 어떤 특정한 항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짝수계의 수가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 어쨌든 한가운데는 B와 C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B와 C 합이나 A와 D 합은 네, 다르진 않겠죠? 물론 여기 있는 등차수를 이루는 이제 수들 중에 등차 중앙의 개념이 없긴 하지만 등차수를 이루는 내수에 대한 문제 조건 정도는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 문제, 뭐 예제에 있는 문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김태환 씨 7A 13이 차례로 등차수를 이루면 A가 반드시 얼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175쪽에 있는 예제 4번은 7A 13 순서대로 우리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여기 양 끝에 한 나누기 위해서 A가 10.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A에 10 대입을 해서 16B도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으니까 B가 14. 네? 40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여기 공차 이용해서 이제 B의 값이 구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A, B, C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안 보고 그냥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문제에 A, 6, B가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새끼야. 자, 그러니까 이제 A, B, C 그러면 10하고 2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다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이제 중앙의 개념도 개념인데 이제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연속되는 한 3개, 4개, 5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런 식의 생각을 통해서 한가운데를 이용해서 이게 대칭에 위치해 있는 항들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176쪽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딱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176쪽에 있는 예제 유제 다 볼게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등차수미수열 수업 한 번씩만 하면 70분씩만 하면 딱같이 다 깼는데. 그렇게 빨리 개꿀들이 너무 재밌어. 근데 지금 하셔도 왜냐하면 시그마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저래. 지금은 예, 지금을 즐기세요. 그 M자 등비실 나올 때까지만 즐거울 수 있을 거야. 그 M자 이상하게 돌릴 거야. 아, 누가 보면은 벌레만 그 목이 달라진 줄 알겠어요. 약간 화구 코칭 친구가 기청이 생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지금 여기서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세수가 있는데 합을 알려주고 곱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양 끝에 하면 가운데 몇 배? 네, 그럼 B의 값 알아야 돼요. 7. 네, 7.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7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AC 곱은요? 40. 네, 40이 나오는데 그럼 AC 정체는 누구냐면, 자, AC 정체는 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양 끝의 점이에요. 수직선을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A가 B보다 왼쪽이니까 7 마이너스 공차. 오. 7 플러스 공차 맞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공차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나온다. 그럼 공차 얼마일까요? 3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BC 구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들이 이제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등차수를 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늘어나는 수들의 나열을 보고 이제 IQ 이제 좀 검사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좀 사고력 퀴즈 풀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 등차수를 이루는 이제 형태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 유지의 5-1, 5-2번처럼 방정식의 세근 문제나 도형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5-2와 있는 건 내변의 길이인데 이게 내 내각의 크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한번 뒤에 있나? 뒤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연습 문제도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1번. 자, 여기서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자, 이게 등차수를 이루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세근은, 자,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전개해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논리 구조 하에 3차 방정식이 근각에서의 동일한 놈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 상수함들끼리 합치면 누구랑 같을까요? 15. 네, 맞아요. 상수함들끼리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합치면 이제 2차항의 개수였으니까 이게 15. 근데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세수니까 이게 가운데 두 개겠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등차수를 이루는 순서를 이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운데 항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요거 105 이용하시면 돼요. 자, 105는 셋을 다 뭐 하는 걸까요? 대야.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5는 성수학 10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가 뭐였잖아. 21인가? 그러면은 여기서 5마리, 5마비, 5 플러스 D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 게 21. 그러니까 공차가 2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좀 공차가 플마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가운데가 오는데 2씩 늘어나나 가운데가 오는데 2씩 줄어드나 나오는 수가 순서가 달라지지 다를 거 있나? 없죠. 그러니까 공차는 그냥 여기서 양수라고 생각해도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등차수에 이루는 수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서 3, 5, 7 이 세 근이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맞는지 검토하는 방법. 자, 이거 다 두끼리 곱해서 더한 게 70이 나오는지 확인. 그러면 검토도 되는 거예요. 맞죠? 원래는 뭐 조립 곱하면서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 인수분해 직접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인수분해 원래는 이게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다루는 근본은 인수분해니까 이런 거 보고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신에 여기선 특별히 나오는 조건이 있잖아요. 자, 세 근이 등차수열이니까 강제로 인수된 모양을 쓰고 이제 내가 이게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이제 좀 풀어주는 게 이제 원래 수학상에서 이제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의미가 뭐 그런 거였으니까요. 다시 여기 잃어버릴 순 없어. 자 여기 한가운데 수를 여기가 뭔지 비하시 한가운데 수를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 b와 c 사이의 간격을 k라고 하면 여기가 2k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풀겠습니다. 에이, 진짜. 자 그래서 m에서 2k, 3k를 뺀 게 a고요. m에서 k 뺀 게 b고요. m에서 k 더한 게 c고요. m에다가 3k 더한 게 g예요. 이렇게 해서 40이라고 할게요. 자, 식 정리하면 4m 마이너스 4m이 40이 됩니다.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와 이제 B, C 한가운데가 1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0에서 K 더하고 빼고 10에서 3K 더하고 뺀 게 우리가 각각 AD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AD의 곱은 10에서 3K 더한 거예요. 자, 그리고 BC의 곱은 10에서 K 더하고 K 뺀 거의 곱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제일 빠른데 다르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괜히 삭제됐네요. 상당히 빠르군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했지 아까? 8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정식 세우셨어요? 네. 이거 왜 길이 없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이걸로 풀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갑자기 이게 조건 하나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5-2번 이런 식으로 좀 풉시다. 자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파이 작다고 했죠? 마이너스 8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k제곱 이하면 마이너스 8k제곱이 8이니까 k제곱 1이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이제 차이니까 이제 그냥 양수로 구하면 되고요. 자 그럼 k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1, 1, 1 집어넣으면 세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에서부터 1, 1 빼고 이제 3선 더하면 세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7, 9, 11, 13이 문제로 말하는 사각형의 내변의 길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까지 좀 구할 수 있으냐 되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생님, 요거 이제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5-5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줬으니까 거기 185쪽에 22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185쪽 22번이요. 한번 문제 보세요. 뭔가 사각형의 네 내각의 합이 나오거든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게 뭐야 하면서 하지 말고. 설치한 아저씨가 이게 뭐야? 나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각형의 네 내각의 총합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2번 지금 푼 것처럼 풀어오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예. 네, 숙제예요, 숙제. 자, 그리고 거기 177쪽 한번 보실래요? 네. 자, 177쪽은 엄연히 조화수열이라는 말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역수가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요. 역수가 등차수열. 그러니까 딱 그 말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화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에 대놓고 써져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엄연히 교과서는 어느 수준 교재에서도 이제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조화수열의 말은. 그래서 원래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을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예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새는 그냥 이렇게 6과 이렇게 그대로 읽어줄게요. 177쪽에 이제 6과 5분의 6 사이에 A, B, C를 넣어서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와 워딩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분의 1 A, B, C의 역수 각각에 이렇게 해서 5분의 6의 역수가 6분의 5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A, B, C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차 얼마죠? 6분의 4, 3분의 2, 3분의 2. 자, 이렇게 이제 4개 항의 차이가 이만큼이고 그 항의 순서수의 차이가 나누면 아니다. 네, 4분의 6분의 4잖아요. 6분의 1이죠? 그런데 예?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잖아. 선생님 자. 천재. 6분의 5에서 6분의 1까지 6분의 4 차이 나고 이게 항 4개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럼 6분의 1씩 건너뛰면 이제 A분의 1, B분의 C분의 1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분의 1은 6분의 네? 자, 6분의 1에서 이제 6분의 1이 붙여잖아. 2, 6분의 2, B분의 1은 6분의 4. 이제 C분의 1이 6분의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네. 얘네들의 역수를 구하면은 그대로 ABC가 나옵니다. 뭐 여기 조화중앙이라든지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요. 어차피 등차술로 나중에 다 바꿔서 풀게 될 거니까 이런 거는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고 거기 7-11번하고 거기 이제 178하고 179쪽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이것도 수직선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6개의 수가 있다고 쳐봐요. 자, 얘네들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합친 게 서로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수들 얘네들 더해서 얼마인지 구해봐 라고 하면은 양 끝의 합이 그렇죠 얼마인지 예? 12요. 네, 양 끝의 합이 얼마인지 구해서 그거를 여러 번 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 끝의 합은 여기 양 끝의 합은 딱 가운데로 나누면 가운데가 값이 양 끝의 합이 나누기 2니까 자, 그런 걸 이용해서 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1을 하고요. 자, 이런 걸 몇 번 더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 3번 더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럼 이 항들이 이렇게 6개 정도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식의 의미를 좀 보면은 자, 6개니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1항과 6항을 더한 거나 2항과 5항을 더한 거나 3항과 4항을 더한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 다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라 그랬죠? 네? 한 가운데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몇 번 더해지는 거냐면 몇 번 더해지는 거야? 자, 요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한 게 요거니까 자, 얘네들을 더하면 가운데 몇 배? 요거 둘이 더하면 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이제 뭐 똑같아요. 큰 A라고 쳐봐요.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니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가 여기 2배잖아요. 여기 더한 게 가운데 2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6개 항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은 자, 내가 이런 애들을 지금 몇 번 더하는 걸까요? 가운데를? 3번. 아니 6번이죠. 아, 이거 6번. 자, 여기 한가운데를 6번 더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양 끝에 합은 가운데 몇 배? 2분의 1. 아니, 2배. 네, 2배잖아.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니까. 그러면 저 항 6개 합은 내가 한가운데를 늘 우리가 이제 한가운데 2배를 이제 여러 번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수들의 합이. 그러니까 여기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양 끝에 합을 2로 나누면 가운데고 그 가운데를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의 개수만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홀수기였다고 쳐봐. 한 15개 해보자. 난 달 안 찍어. 아, 바보야 내가. 와, 1개월 사투를 끝낼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다 합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것도 저예요. 양 끝에끼리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1항하고 15항 합치면 이게 2항하고 10항 합치나 다 똑같잖아. 네. 맞죠? 그럼 한가운데가 이번에는 딱 어떤 항으로 정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 끝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분의 1배. 네.
가운데 2배. 2배. 네, 가운데 2배.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뤄 나오면은 한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의 합을 구한다는 거는 가운데 2배를 구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할 때 가운데 2배를 구하는 거니까 가운데 2배를 몇 번 더해지나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여기는 가운데 2배에 해당이 되는 요 값이 3번 더해진 거였잖아요. 항 6개니까 2분의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 끝의 합을 가운데,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가운데 2배를 여러 번 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번인지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5번. 네, 그러니까 15번이니까 요거 15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모든 합의, 아니 모든 항의 평균 아닌가요, 저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등차수의 합이라는 거는 평균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길이가 저거 뭔가 어떤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막대 길이에 1, 3, 5, 7, 9, 11이라는 이렇게 등차수를 있는 수 6개로 이게 막대 길이를 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막대 길이의 평균은 뭐로 구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이제 딱 여기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남는 거 여기다 채워줄 수 있으면 되잖아. 다. 이렇게 그어야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만큼 여기에, 요만큼을 이쪽에, 여기만큼을 여기에 채워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평균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5와 7 또는 3과 9, 1과 11의 한 중앙. 가운데. 네. 그러면 우리가 11 더하기 1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럼 총합은 어떻게 돼요? 이 평균을 S만큼 곱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총합이라는 건 평균을 개수만큼 곱하면 되잖아. 개수만큼 여러분. 근데 평균의 의미로도 읽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다 평균으로 얘기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 양 끝에 한 나누기, 양 끝에 한 나누기가 다 여기 있는 한가운데로 통일이 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평균과 일치하고 그 평균이 항의 개수만큼 더해지면 그게 총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식들의 이제 의미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야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해서 여기에 의미가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1항에서부터 2항, 3항 이렇게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의 합을 우리가 등차 수를 이루고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2분의 양 끝항 곱하기 이제 뭐 하냐면 항 개수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가 오늘 배울 거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걸 이용해서 배수의 합까지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배수들은 다 어때? 이런 식으로. 과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수의 합을 이제 등차수의 합으로 보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78쪽, 179쪽 유제를 풀어봅시다.